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시큐리티의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랑 이제 오늘 웨일 보안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보안 이야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과연 웨일 브라우저를 네이버에서 준비하면서 보안 쪽으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여 분 동안 그동안 이제 보안 쪽으로 해서 웨일에 담고 싶었던 기능들, 그게 실제 어떻게 구현이 됐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게 꽤 많아요. 그런 실패담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죠. 2010년에 데뷔해서 이 주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보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10년 전에 했었는데요. 비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 들으셨던 분들한테 전달했던 얘기가, 개발자분들이 꼭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은연중에 가정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선량하고 착한 이용자들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찾고 악의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용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은연중에 가정을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7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또 7년이 지나갔고 비슷한 얘기를 오늘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제가 아직도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네이버가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이게 지금 대걸레를 들고 낚시질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인터넷 바다라고 하는 정보의 공간에서 낚시로 인해 갖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웹브라우저라는 게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웨일 보안의 목표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웨일 브라우저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페이지 요 아래 가운데 보면 프로텍트 와일드 라이프 이런 그림 있잖아요. 흔히 이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액션들 있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포경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래가 많이 멸종되는 부분들에서 야생 생물을 보호하자, 이런 것들 얘기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엔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일단 안전한 웹서핑을 위해서 웨일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보안 기능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웨일 브라우저 자체가 보안성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전한 웹서핑을 위해 갖고 웨일 브라우저에 포함되어 있는 보안 기능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실제 제 아이디가 털렸어요. 2016년 4월 14일 오후 6시 47분에 제 아이디가 털렸거든요. 근데 털렸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왼쪽 아래처럼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메일이 제 계정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계정으로 도착한 게 아니고 제가 네이버 설정해 둔 다른 지메일 계정으로 이렇게 수신이 됐거든요. 6시 47분. 근데 오른쪽 하단을 한번 보시면 1호부터 해갖고 일어난 일들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6시 47분에 새로운 기기로부터 로그인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6시 47분에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새로운 로그인 알림 기능도 해제됐고요. 그리고 로그인 성공됐고 비밀번호 변경이 됐고 다시 해외 로그인 기능 설정이 이렇게 됐어요. 보시게 되면 약 한 18분 정도 사이에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에서 로그인을 시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제 아이디가 이렇게 털렸다. 흔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듣게 되는 얘기고, 또 뭐 커뮤니티 보게 되면 네이버 아이디 도용됐네 하면 또 네이버 해킹당했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네이버가 해킹당해갖고 계정 유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 아이디는 어디서 흘러나갔을까요? 그리고 제 네이버 아이디하고 동일한 패스워드를 쓰는 다른 포털의 아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겠죠. 1년 전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네이버 회원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뒤지고 해도 결국엔 못 풀었어요. X파일로 넘어갔거든요. 그냥 제가 어디선가 뭐 PC방에서건 로그인을 했겠지. 근데 그런 적이 저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네이버 아이디, 자기의 계정을 이렇게 도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온 국민들은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죠. 그래서 X파일로 남겨뒀어요. 2016년 4월에 발생된 일.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1년 후에 벌어졌어요. 2017년 9월 15일에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비쳤죠. 뭐냐면 모 사이트가 해킹당했는데 이 사이트가 뭐 하는 사이트였냐면 포털 사이트나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데 있죠? 뭐로 시작되는 거기에 이렇게 정보 침해됐다라고 9월 15일 날 공개됐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도 저기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서 제 정보를 넣고 그랬더니 몇 가지 정보가 유출됐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사이트 목록을 확인하는데 오른쪽 보세요. 네이버가 저기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사이트, 이 서비스에 2016년 전에 아마 시험 삼아 가입하면서 유독 딱 하나의 포털의 아이디인 네이버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어놨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킹당했고 이렇게 아까처럼 2016년 4월에 로그인되는데 이용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아마 비밀번호 관리하게 되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계속 바꾸게 하고 사이트마다 규칙도 다양하죠. 어떤 사이트들은 특수문자 못 쓰게 하는 사이트도 있고 반드시 써야 되고 대문자 알파벳 써야 되고 이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이거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비밀번호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쓰는데 만약에 그 서비스가 해킹당하면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의 보안 결함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내일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비밀번호 싱크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웨일 또는 그 비밀번호 싱크 기능이 문제가 해킹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른 사이트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까지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마치 마스터키라고 하는 걸로 해갖고 같은 키로 다 이렇게 암호화해서 어느 클라우드 스토리에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을 결국엔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싱크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쓰게 되면 대부분 구조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도대체 그림만 보게 되더라도 저 마스터키가 만약에 유출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들이 많이 이제 다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크롬하고도 비슷한 기능이지만 보시게 되면 웨일 브라우저에도 현재 비밀번호 싱크가 몇 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그러한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 저장이 될 때 상당히 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실제 그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북마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가 성능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아직 암호화를 하지 않는데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들은 암호화해 갖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저장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마다 키를 다 달리하고 또 키를 계속 갱신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웨일 브라우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뭐 어떠한 암호화 기법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공격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취약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웨일 브라우저를 모바일에서 쓰다가 PC에서도 쓰고 또는 OS 맥에서도 쓰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쓸 거잖아요. 그럴 때 과연 싱크 데이터가 잘 관리되는지 혹시 어떠한 버그 때문에 내가 싱크한 데이터가 제3자한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공격자들이 쉽게 그런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이프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웹서핑하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면 과거 같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웹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창이 뜨거나 뭐가 확인, yes 이런 것만 안 누르면
악성 코드에 감이 안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여러분 PC에 있는 취약점에 의해 갖고 사이트를 그냥 방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악성 코드 다운로드에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크게 플로우를 보게 되면 좀 복잡해요.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이 그림에서 가운데 왼쪽에 있는 그래플 훅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검색되어 나온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링크가 있어서 눌러보거나 또는 첨부 파일이 있는데 실행해보거나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정교하게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검색 엔진에서 검색돼서 나오는 페이지에 갔더니 뭔가 조금씩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같은지 순간 약간 느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여러 페이지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특정한 악성 코드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단 한두 개의 사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관여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이트가 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이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느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킹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로딩 사이트니 랜딩 사이트니 익스플로이트 페이지니 페이로드 이런 것들인데 최종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페이로드가 그 컴퓨터에 다운로드되고 실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페이로드가 한때는 뭐였냐면 키 로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 로그인했을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수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랜섬웨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PC를 암호화하거나 이런 식의 PC에 있는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결국엔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형태, 즉 페이로드는 바꾸기 나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럼 브라우저가 할 일이 뭐냐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하려고 할 때 그 링크를 검사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링크가 과연 안전한지. 그래서 그게 세이프 브라우징이 되고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차단을 해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이트로 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의 웨일 세이프 브라우징도 이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통계들 보다 보면 스팸 메일이 상당히 전체 이메일 트래픽의 65% 정도 차지하고 그 스팸 메일 중에서도 80% 정도가 악성 코드를 첨부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 아까 인터넷 바다에서 낚시당하기 상당히 미끼가 되기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낚시성 메일 또는 그런 링크에 정말 안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PC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보게 되면 상당히 희소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안 취약점이 정말 없는 PC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있으시면 돌을 던져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최소 한두 개 이상의 보안 취약점을 갖게 돼요. CV라고 해서 매년 발표되는 이제 보안 취약성들의 일종의 목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맨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 있죠. 이게 이제 상반기 정도인데 이미 작년에 발견된 취약점의 개수를 초과해 버렸어요. 지금 19,000개를 돌파했죠. 작년에 몇 개였냐면 6,400개였습니다. 이 정도로 취약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분석하는 기술도 발전됐지만 이 취약점을 찾는 집단도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대부분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쪽, I나 이런 쪽에 취약점들이 많았는데 뒤로도 애플뿐만 아니라 어도브 이런 쪽의 취약점들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취약점을 결국엔 이용해서 활용하는 일종의 비즈니스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익스플로이트 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거든요. 얘네들은 뭐냐면 일종의 어떻게 설치할지 그리고 제어하거나 악성 코드들 이런 셋을 하에 모아둔 패키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씩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의 컴퓨터가 지금 어떠한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요. 플래시 버전에 따라서도 특정 컨텐츠, 악의적인 플래시 파일을 로딩하게 한다거나 I 버전에 따라서 특정 페이지, 공격하는 페이지로 유도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I라든가 또는 플래시라든가 자바 특정 버전, 취약한 버전을 갖고 있으면 여기로 유도되는 페이지 링크를 한번 클릭하면 그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받고 그게 바로 페이로드, 악성 페이로드를 받아갖고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밑에 있는 숫자가 0, 2, 4, 6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익스플로이트 킷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이 이용하고 있는 취약점들이 저렇다라는 얘기예요. 보시게 되면 빨간색 맨 밑에 있는 거 보면
플래시 취약점을 무려 7개의 익스플로이트 킷들이 쓰고 있죠. 지금 저 아이디가 부여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이런 식의 익스플로이트 킷이라고 하는 일종의 해킹 패키지들이 금방 적용해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해킹한 다음에 링크들을 만들어서 그리로 보내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원하는 페이로드, 랜섬웨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비즈니스화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라스라고 해서 아예 랜섬웨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픈소스 랜섬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라고 하면 조금 수정하면 여러분들 진짜 랜섬웨어 개발자 바람직한 길은 아니지만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시세하고도 관계가 돼요. 과거에는 보통 한 이런 랜섬웨어 감염되면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다시 해독하기 위해서 한 30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 공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상당히 커졌고요. 실제 얼마나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어떤 뉴스 사이트였는데요. 로그 분석 모듈이 있거든요. 아마 이 로그 분석 모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공통적인 모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줄이 추가됐냐면 이거 공격자가 삽입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저 줄이 어떻게 삽입됐는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일단 저걸 지워보고 시작하겠죠. 그럼 지우면 뭐예요? 다음에 또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저게 추가될 수 있겠죠. 보시게 되면 뭐 look.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하잖아요. 그걸 계속 쫓아가 보는 거예요. look.html은 뭐 coder.html이라는 걸 또 iframe으로 호출을 하고 또 coder.html은 뭐 코언, 코트 이런 것도 계속 로딩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i 버전이 뭐냐에 따라서 특정한 페이지를 iframe으로 로딩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키지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래시 버전에 따라서 어떤 악의적인 플래시를 호출을 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익스플로이트 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잘 만들어져 있고 여러 군데에서 보급이 되다 보니까 공격자들에 의해 갖고 진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추가되는 공격자들이 심어놓는 페이지들을 보게 되면 이게 자바스크립트들이 많이 난독화가 돼요. 근데 정상적인 목적으로도 자바스크립트를 난독화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난독화 수준을 보게 되면 사실 분석가들이 상당히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갖고 교묘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 존재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문제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 갖고 이런 식의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을 크롬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다른 브라우저들도 갖고 있고 웨일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에서 종종 이런 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맨 아래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거 보세요. 그래도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단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알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종 오진할 수도 있습니다. 오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단계 걸러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잘못 진단하는 걸, 그러니까 폴스 파저티브라고 볼 수 있어요. 정상인데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0%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결국엔 되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웹서핑하는데 자꾸 차단 페이지 뜨면 상당히 성가실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오탐도 분명히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웨일 세이프 브라우징에 들어있는 DB의 상당수의 이제 데이터는 어디서 이제 오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2009년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보면 다음하고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에 언론사가 이렇게 있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에 가서 보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컨텐츠가 아니고 실제 언론사로 가다 보니까 뭐 임플란트 광고도 많고 이상한 성인 광고도 많이 보던 그런 것들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서 많이 해킹 당해갖고 실제 악성 코드 많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2009년부터 해서 네이버에서 밖으로 나가는, 즉 네이버의 컨텐츠가 아닌 링크들은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해서 악성 코드에 왜 감염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단합니다. 100%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야지만 차단하는 그런 로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사가 잠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저희 시스템이 오진해 갖고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네이버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악성 코드에 100%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기사가 사라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동이 됐었죠. 이 기술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지금 웨일 세이프 브라우징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웨일 세이프 브라우징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탐지하는 방식은 여기 D2 네이버 D2 사이트에 가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기고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백신들이 탐지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실제 동적으로 가상 머신에서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행위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악성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끔 만든 시스템이 이미 2009년부터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네이버 그 웨일 세이프 브라우징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격자들 치고 빠진다라는 게 지금 구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세이프 브라우징은 블랙리스트 기반이에요. 일단 한번 문제됐은 적이 있으면 그걸 블랙리스트에 반영을 해서 일단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치고 빠지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지나면 멀쩡해요, 그 URL이. 그래서 다시금 블랙리스트에 뺐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추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그 공격자들은 이미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악성 유무를 검사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분석 시스템이 방문하는 것들을 귀신같이 이제 탐지해서 우회시키는, 즉 발견이 안 되게끔 은닉시키는 그런 공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를 아예 악성 코드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제너레이션하는 알고리즘들도 많이 실제 악성 코드가 갖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블랙리스트로 IP나 도메인을 차단하면 일단 연결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자기가 연결해야 될 일종의 컨트롤 타워 도메인이나 IP 어드레스를 계속 달리하게끔 프로그램 안에 내장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이걸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런 악성 코드 안에 있는 도메인을 스스로 생성하는, 즉 그 로직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블랙리스트만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해갖고 결국 여러 링크를 또 쫓아갖고 최종적으로 페이로드를 다운로드 받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이 그렇게 쫓아갈 걸 예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페이지에 이런 식의 스크립트들이 추가돼요. 타임아웃을 걸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특정한 사이트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몇 초간 있다가 다음 또 어떤 링크를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고요. 일종의 효율성을 위해서 빠르게 방문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방문해갖고 몇 초간 응답이 없으면 다음 사이트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다라는 걸 공격자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이트 연결하게 되면 몇 초 후에 타임아웃이 지난 다음에 특정한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이런 식의 공격자들의 행위들이 많이 관찰이 되죠. 이러면 분석 시스템이 이 로직을 충분히 모르면 사실은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노리고요. 심지어는 뭐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키보드 타이핑 이런 것까지 기대하는, 그렇게 그것까지 일종의 리슨하려고 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자들이 상당히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엔 네이버 웨일의 세이프 브라우징은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DB를 많이 이제 보유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글도 최근에 어떤 구글 쪽 엔지니어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각 보안 회사마다 독자적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 모아져서 결국엔 그 모아진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은 솔루션들에서 서비스되는 게 궁극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일 세이프 브라우징은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 DB를 다 가지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네이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들이 있어요. 아까 뉴스 사이트들 이런 아웃링크를 검색해서 악성 사이트라든가 악성 파일 이런 것들을 확보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려는 것 목표로 현재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 한 30억 개 디바이스들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5천만 개의 차단 메시지가 가고 매주 5만 개의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럼 어떤 식으로 실제 검사가 URL 검사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URL이 세이프 브라우징 서버로 전달이 되냐? 일단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URL에 일종의 해시를 구해요. 그리고 해시를 구하고 그 해시에 한 4바이트 정도만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던져갖고 만약에 이게 세이프 브라우징 DB에 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풀 해시를 다시 보내줘요. 4바이트가 아닌 전체 해시가 내려와서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될 경우에는 차단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 파일은 또 다운로드 이제 해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그 파일의 해시 값을 구하거든요. 이게 네이버 웨일 세이프 브라우징 서버로 전달이 돼요. 해시 값이. 파일이 전달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쓰더라도 이건 나 데이터 많이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시 값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해시 값이 날아가서 서버에서 검사돼서 그 결과가 다시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되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세이프 브라우징으로 한 몇 달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에피소드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네이버에서 배포하고 있는 나눔 폰트 있죠. 여러분도 아마 설치했었는데 이걸 오진했어요. 그래서 웨일로 이 나눔 폰트를 설치하려고 하면 이거 악성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여기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 네이버 내부에 있는 시스템 중에 외산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파일을 검사하는. 근데 그 외산 시스템 중에 하나가 얘를 오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폰트 파일을 물론 이제 오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식의 오진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용자들이 쓰고 있는 브라우저에 이렇게 차단 메시지가 나간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일종의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 번 더 그 리스트에 추가될 때 걸러주는 이게 정말 블랙리스트에 추가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는 그런 고민들도 이제 하게 된 게 이런 오진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후로 저희가 얻은 교훈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이프 브라우징 DB는 현재 저희가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네이버 서비스 중에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첨부 파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의 악성 파일들 해시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구글은 60만 개 정도의 URL이 있는데 이건 URL이에요. 파일의 해시가 아니고요. 실제 구글로부터는 저희가 세이프 브라우징에서는 이 파일 해시는 받지 않고 아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트가 현재 점검되고 차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세이프 브라우징 얘기고요. 피싱 관련되어서는 뭐 이런 통계적인 얘기보다도 실제 저희가 피싱 사이트들 특히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최소한 네이버 피싱 사이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의 중요한 이제 미션이고요. 왼쪽 사이트가 잘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예요. 보시게 되면 밑에 아예 거의 똑같이 다 복사했죠.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런 사이트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지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의 똑같은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이트에서 뭔가 네이버 로긴 폼에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많이 리모트에서 가져갈 거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CSS 파일 이런 것들을 저장하지도 않고 그냥 호출해서 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그를 뒤져갖고 결국에는 레퍼럴 로그를 보게 되면 어떤 사이트에서 즉 네이버 사이트가 아닌데 네이버 로gin과 관계되는 CSS를 요청하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보게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하루 동안 지금 이런 피싱 사이트가 방문자가 한 27,000명 이상의 PV가 발생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이제 발견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네이버 내부에서 피싱 사이트들, 이 네이버 로gin과 관계되는 피싱 사이트들은 계속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세이프 브라우징 DB에 반영이 돼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저 사이트가 HTTPS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4개의 브라우저 보세요. 다 사이트가 안전하다라고 나오죠. 이거 피싱 사이트거든요. 네이버 피싱 사이트. 언제 탐지됐냐면 2017년 9월 16일 오후 2시예요. 4개 브라우저가 다 이 사이트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HTTPS를 제공하니까 크롬에서는 저렇게 안전함, 이거 당연히 안전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인증서가 맞으니까. 근데 네이버 로긴 피싱 페이지예요. 네이버 사이트 아니거든요. 자, 이 사이트 그 당시 크롬 아닌 웨일로 방문하면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이게 며칠 전까지도
연결이 됐었습니다. 나머지 4개의 브라우저들 크롬, 사파리, 아이, 파이어폭스 모두 이 사이트 연결이 됐었어요. 웨일만 이제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게 결국엔 네이버 로그인 피싱 페이지 구글 전 세계 누가 관심 갖겠어요? 관심 안 갖거든요. 결국엔 이용자 보호, 특히 웨일 브라우저를 주로 쓰게 되는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구적으로 네이버 피싱 페이지들을 찾고 또 네이버 피싱 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 페이 피싱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이런 식의 효과적인 상황들을 실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페이팔이나 이베이 이런 식의 다른 이제 브랜드들의 피싱 이런 것도 탐지하기 위해 갖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 컨텐츠를 크롤링하고 그 페이지 컨텐츠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페이스북 이런 글자들이 보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 키워드로 매칭한 다음에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브랜드가 있는지, 페이스북 로고가 있는지, 네이버 로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플레이목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컸어요. 탐지율이 한 96% 되고 폴스 파저티브, 즉 잘못 탐지한 게 0%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놓친 거는 4%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브랜드 로고가 없이 정말 페이스북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수집하는 인풋 폼만 있는 이런 피싱 사이트였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 결과도 있고 이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네이버 세이프 브라우징 특히 피싱 부분에서는 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유기 해킹해갖고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고요. 자, 피싱하고 파밍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URL 보면 되죠. URL에 네이버닷컴이라고 박혀 있는데 가짜 페이지가 나오는 게 파밍이죠. 피싱이면 주소가 틀려요. 자, 그 파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치채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악성 코드가 동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공유기가 해킹당해 갖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모바일에서도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공공장소에 있는 와이파이에 붙었더니 갑자기 이런 식의 뭘 업데이트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 업데이트하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냐라고 하면 실제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동안 공유기를 해킹해갖고 한 13,000개 정도의 스마트폰을 감염시켰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쉽게 발생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파밍 상황이 발생하는지 즉 이상한 업데이트 문구가 뜨는지 검사하는 모듈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장되어 갖고 살펴봤더니 특정한 날에 한 5,000명 정도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즉 네이버 앱을 실행시켰을 때 파밍 상황에서 가짜 페이지가 뜨는 거가 관찰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런 페이지 보면 이게 가짜인지 페이지만 보고 아시겠어요? URL 딱 보면 네이버닷컴이거든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탐지할까? 이거 팝업 창이 떴거든요. 네이버 포털에선 절대 팝업 창 안 뜹니다. 대부분의 포털들은 뭔가 이상한 건데 근데 어디가 이상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나마 여기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빨간색 박스 있죠. 날짜. 보통 이제 파밍해갖고 가짜 페이지 만든 공격자들이 컨텐츠를 가져다 그냥 복사해서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날짜를 검사하면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웨일에서도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적용을 해봤었어요. 날짜를 구해보자. 그래서 웨일 브라우저로 네이버 메인을 방문하게 되면 날짜 정보가 같이 이제 컨텐츠에 내려오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브라우저가 구동되고 있는 시스템의 시간하고 비교를 해봐갖고 이게 차이가 나면 이거 파밍 상황이다라고 이제 얼럿하는 방식을 썼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PC의 시간을 동기화를 잘 안 해요. 그렇죠. PC 시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여러분의 PC를 타임 싱크 서버 이런 것들하고 잘 연동되면 그 시절에는 다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파밍 당하면 대부분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하는데 네이버닷컴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도 가짜 페이지가 뜨고 농협닷컴으로 접근하는데도 가짜 페이지가 뜨고 이게 착안은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금 다음하고 네이버의 실제 도메인 질의를 하게 되면 IP 어드레스가 다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파밍 상황에서는 같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기발하죠. 이것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런데 국내 사용자들은 괜찮은데 프록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이라든가 또는 해외 사용자들한테서는 IP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슬프게도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드랍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파밍은 사실은 HTTPS로 넘어가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 메인 서비스가 HTTPS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HTTP가 공존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완전히 HTTPS로 가게 되면 사실 파밍 당하더라도 가짜 네이버 사이트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실제 시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사이트 보시게 되면 이 컴퓨터는 이미 파밍 당해 갖고 네이버 주소가 가짜 주소가 IP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동영상 볼까요? 예, 지금 네이버 주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119, 149 저건 제가 만들어둔 서버고요. 그러니까 가짜 서버로 이렇게 응답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제 HTTPS로 네이버를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일단 I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있고요. HTTPS로 접속을 하면 자, 보안 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연결이 안 되죠. 자, 오른쪽 지금 웨일 브라우저예요. 똑같이 HTTPS로 연결해 볼게요. 자, 역시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네이버닷컴이 HTTP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HTTP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거 가짜 페이지가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웨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이게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HTTPS가 여러 가지 레거시적인 문제 때문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도 HTTP를 더 이상 제공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이런 가짜 페이지 파밍이 일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되고 브라우저 안에 이런 것들이 HST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보완이 되면 돼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웨일 브라우저를 쓰는데 아직은 이 기능을 탑재 안 했는데 HTTP 슬래시에서 네이버닷컴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HTTPS로 바꿔주는 거예요. 상당히 스트릭트하죠.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근데 지금 브라우저들은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HTTPS로 연결되어야 될 도메인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HTTP로 여러분이 연결하려고 하더라도 HTTPS로 브라우저가 강제화해줘요. 근데 재밌게도 현재 9월 현재 여기 한 35,000개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국내 도메인은 나무 위키 포함해서 10개밖에 안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네이버닷컴도 포함시키고 특히 웨일 브라우저는 네이버에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갖고 공유기가 해킹 당하더라도 가짜 네이버닷컴 페이지로 연결되는 걸 봉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 보안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해볼게요. 저희가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취약점이 있다라는 건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최근에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보기관을 비난하는 글을 한번 내놨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기관이 MS 취약점을 악용해 갖고 일종의 모니터링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해킹을 통해 갖고 공개됐고 그걸 이제 해커 집단이 그 기법뿐만 아니라 해킹 툴을 결국은 확보해서 이걸 10억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에 팔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그 툴을 기법을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공개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걸 가지고 랜섬웨어를 만들었죠.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저 오른쪽처럼 CGV 광고판이 이렇게 안 나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흘러가 버렸어요. 즉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보안 결함이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취약점, 특히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의 취약점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싱크 데이터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자체적으로도 했었고 또 외부에도 취약점을 점검을 의뢰해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대부분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엔지니어 쪽에서도 오히려 크롬의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죠. 버전 8의 엔진의 취약점도 찾기도 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요거거든요. 저희 연구원이 아예 크롬 취약점을 이렇게 찾아갖고 포상도 받았어요. 3,000불 정도 이렇게 받았고요. 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친구도 취약점을 찾더라고요. 서로 이제 상대방의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점을 찾는데 그게 결국엔 버그 바운티라고 해서 취약점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일환이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웨일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실시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상시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웨일의 취약점들은 상시적으로 이런 접수받아갖고 이제 취약점에 대한 포상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비용도 이제 상당히 많이 포상금을 걸더라고요. 뭐 최근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뭐 20만 불, 국내 언론사 중에서도 웨일에선 최고 얼마까지 할 것이냐, 아직은 5천 불이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늘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저희가 한 10건 정도 보안 취약점을 제보받았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중에 한 4건이 웨일 브라우저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고 1등한 취약점이 이 취약점입니다. 이건 아마 국내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취약점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여러분이 셋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에서 실행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분명히 고난 관련되어 갖고 뭔가 물어볼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파워풀한 고난을 허용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거든요. 그때 그 셋업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에 특정한 가짜 DLL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 DLL이 실행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2012년에 공개됐는데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취약점 포상을 대상을 이제 정했었는데 그 중에 이 한 건 해갖고 3,000불, 좀 사소하죠. 저기 소소한 금액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고 또 취약점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좀 더 많은 취약점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운영해 보니까 1개월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가 라인 쪽 메신저 취약점 라인 시큐리티에서 하다 보면 주로 라인을 많이 쓰는 국가에서 실제 취약점을 분석해서 제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웨일을 많이 쓰는 국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오히려 홍보를 그렇게 많이 못했다. 특히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은 이랬는데 데뷔 이후로 해서 특히 많은 개발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그래도 한 달이었는데 좀 큰 취약점 발견이 됐다는 것도 있었고 특히 전 세계 실력 있는 분석가들이 꽤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메일로도 이렇게 문의를 오는데 일단 그들이 원하는 거 이거예요. 소스 코드를 공개해라. 그럼 취약점 잘 찾아주겠다. 사실 소스 코드 없이는 취약점을 찾는다라는 건 정말 이렇게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지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게 상당히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꼭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저희는 웨일에 대한 취약점을 제보받겠다라고 했는데 네이버 취약점 찾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부분. 근데 좀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갖고 그 부분들은 따로 이제 신경을 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하다 보니까 국외에서 오히려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절반 이상이 국외 IP에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포상금을 좀 더 올리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기부 오히려 포상금 안 받아도 되니까 2배로 해서 기부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와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고민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익스텐션 부분들이 이제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있고 도대체 검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구글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 관련되는 익스텐션들을 아주 심각하게 보거든요. 어떤 사이트를 갔는데 옆에 광고가 주렁주렁 달리거나 몰래 클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여기 글 보게 되면 실제 연구 결과 보게 되면 약 한 5만 개 이상의 크롬 익스텐션 중에 문제 있는 게 있었고 구글 쪽에서 아예 192개를 아예 추방시켜 버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글 크롬 익스텐션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살펴봤냐면 크롬 익스텐션들 쭉 리스트 보다가 며칠 후에 사라지는 리스트들을 살펴봤어요. 사라졌다는 건 검수 통해 갖고 없어지거나 업데이트 통해서 사라진 거죠. 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악성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웨일에서도 언젠가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이 어떻게 검수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악성 익스텐션도 만들어서 올려봤어요. 어떤 걸 올려봤냐면 쿠키 정보를 다른 사이트로 전송하는 익스텐션을 올려봤더니 구글 크롬의 구글 검수 시스템들이 실제 그 익스텐션을 설치한 다음에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구글닷컴도 방문하고 뉴욕타임즈도 방문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키로깅을 하는 익스텐션도 만들어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아예 크래시도 일으키고요. 이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게 막 잡혀요. 아이디도 막 잡히고. 근데 이 아이디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험적으로 구글에 산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메일이 하나 왔어요. 빨간색 밑에 줄 보세요.
당신의 개발자 계정이 밴당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라는 구글의 이제 경고를 받았는데, 대충 이제 구글 크롬 익스텐션 검수를 어떻게 하는지 약간씩 힌트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사람이 이제 수행하겠지만 아직 저희가 검수한 익스텐션 수가 아직 뭐 10손가락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지 않은데 나중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 이제 40초가 남았네요. 시간은 뒷부분이 조금 빨랐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엔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갖고 있다, 브라우저로 할 수 있는 거, 결국엔 저는 이용자 보안 관점만 봐요. 사실 보안 기능 하게 되면 더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제품명만 말씀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쓰실 텐데 불편하죠. 불편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을 발생할 거예요. 가능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깐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고 있고, 웨이를 통해 갖고 그런 꿈을 조금씩 현실화할 겁니다. 특히 세이프 브라우징 관련되어서는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